미적분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일단 23번 문제는 3의 n승을 기준으로 개수분의 개수를 해주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4번 문제는 음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 어차피 x자리에 0, y자리에 1을 갖다 넣을 거니까 x자리에 0을 넣는 순간 얘네들 날아가는 거지.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고 세울 수가 있고, x좌표 3분의 1이래.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5번 문제는 급수가 수렴하니까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야 되지. 오케이? 이 녀석의 극한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녀석의 극한은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렵지 않게 a는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a가 3이면 이 녀석을 쓸 때 못과 나머지로 쓸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n분의 3 이렇게 써주고, 뒤에 거를 쓸 때 못과 나머지를 쓸 거니까 3 마이너스 n 더하기 3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을 갖다 지워주면 여기에다가 시그마 n을부터 무한대까지 씌우는 거지. 3으로 갖다 묶어주고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우리 앞에 세 개가 살아남고 뒤에 세 개의 극한이 0인 거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 갖다 계산을 해주니까 6분의 11에다가 3배를 해주면 2분의 1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a 더하기 s를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분의 17이 되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 역함수미분법에 의하면 f'ga는 g'a분의 1이니까 저쪽 부분은 우리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이제 이 문제는 a만 갖다 구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g'a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g'a는 f' something 분의 1이다 라고 써주고, f 얼마가 a인지를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헷갈리면 그냥 알파라고 하고, f 알파가 얼마다 a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거야. 오케이? 계산할게. f 알파를 계산을 해주면 미분한 다음 알파를 넣는 거니까 3배 2의 3 알파 마이너스 6배 2의 2 알파 더하기 4배 2의 알파분의 1인데, 이 녀석이 8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8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제가 8이 나온다는 얘기는 2의 알파를 k라고 하고 3차 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아. 오케이? 3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이게 뭐 풀어보면 2의 알파가 2일 때일 거야. 알았지? 2의 알파가 2면 24 마이너스 24 더하기 8이니까 딱 8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 오케이? 저 우리는 2의 알파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알파는 LL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A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 식을 보겠지? F 알파가 A가 된다고 했으니까 X자리에 알파를 갖다 넣어주면 2의 3 알파 마이너스 3배의 2의 2 알파 더하기 4배의 2의 알파니까 계산해주면 되겠네. 계산해주면 4가 나오는 거니까 4 더하기 8은 12여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이 녀석의 넓이를 f세타라 하자, f'a를 구해라 라는 말 자체가 f세타와 세타 사이 관계식을 찾는 거고, f세타가 양함수로 표현이 되면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양함수로 표현이 잘 되지. 표현이 잘 돼. 알았지? 이게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개일 거야. 여러 개일 건데, 이게 나는 평가원에서 좀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뭔가 이어보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AP랑 BP를 갖다 이어봤어. 갖다 이어보니까 AP 대 BP가 1대 3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90도니까 탄젠트 세타가 3이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때 세타 값이 A니까 탄젠트 A가 3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는 거고, 저기를 갖다 있는 순간 뭔가 여기도 있고 싶지? 오케이? 뭔가 여기도 있는 순간 보이죠? 뭐냐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야. 그럼 이제 이 각 있잖아. 이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보여. 오케이? 저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이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아,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이 얼마다? 2세타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사이각 이렇게 갖다 구할 수 있잖아. 즉 2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는 어차피 2에다가 사인 세타 먹여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이 얘기하는 거야. 2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럼 뭐 이 길이도 2 사인 세타니까 2 곱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사이각이니까 사인 2세타 써주면 되는 거지. 네, 사인 2세타는 다시 두배각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오케이? 이 녀석을 갖다 계산을 해주니까 4배를 이렇게 앞으로 빼주고 사인 3승 더하기, 아이고 사인 3승이래. 사인 3승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알았지? F세타가 이렇게 써지네. 이제 이 녀석을 미분한 다음 세타 자리에 A를 넣어주면 되니까 미분을 할게. 미분을 해주면 4는 앞으로 빼주고 앞에 거를 미분해주면 3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써주면 되는 거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사인 4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세타 자리에 A를 넣을 건데 탄젠트 A가 3이니까 사인 A는 루트 10분의 3이고 코사인 A는 루트 10분의 1이야. 집어 넣어줄게. 집어 넣어주면 3 곱하기 루트 10분의 3의 제곱, 루트 10분의 1의 제곱 써주고, 루트 10분의 3의 4승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갖다 계산을 해주니까, 100분의 마이너스 54에 4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5분의 54인가? 정답은 3번이 되겠지. 넘어갈게요. 그래도 미적분 선택자면 27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 27번까지 틀리면 안 되는 거고, 28번 많이 어려웠어요. 알았죠? 28번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틀려도 돼요. 알았지? 일단 28번의 가족권을 볼 때,
그래도 뭔가 이게 2년 전 6월 모의고사 28번 문제랑 좀 비슷하잖아. 그 문제랑 조금 비슷할 거니까 가족권을 볼 때 합성함수로 보겠지. 오케이? 좌변을 바라볼 때 합성함수로 바라본다면 x5승 더하기 x3승이랑 속함수 fx가 합성되어 있는 거고, 우변을 볼 때 lnx와 직선함수의 차이로 볼 거야. ln함수와 직선함수의 차이를 볼 건데, 이 ln함수도 이 바라볼 때좀 이렇게 보고 싶지? 알았지? 대칭성을 인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보고 여기서 직선함수를 뺐다. 이렇게 바라볼게. 오케이? 그럼 이제 가족권에서 겉함수 정도는 그릴 수 있는 거지. 오차함수 뭐 당연히 그릴 줄 알죠? 미적선택자니까. 알았지? 겉함수를 갖다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겉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여기에 속함수 fx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아무튼 합성을 했을 때 이 두 녀석의 뭐로 보겠다? 차함수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 두 녀석의 차함수로 바라보겠다는 얘기고, 이 녀석 정도는 내가 뭐 바로 그릴 수 있지. 이거는 딱 봐도 ln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뭐 어떻게 이렇게 이동한 모양의 함수가 될 거니까 비슷한 모양을 뜰 거야. 비슷한 모양인 이런 모양을 갖다 뜰 거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여기 x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참고로 결론적으로 그 ax 더하기 b가 이 녀석의 변곡접선일 수밖에 없거든. 알았지? 변곡접선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 입장에서 변곡점의 x좌표들을 조사를 해 놔야 되는데, 그것도 바보처럼 그냥 두 번 미분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거는 한 번 미분해 보잖아. 한 번 미분을 해보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9분의 2배의 x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 녀석 네임드 함수지. 오케이? 우리 옛날에 그 x제곱 더하기 1분의 x 같은 함수를 갖다 그리라고 하면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리지 않아. 알았지? 그리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미분하지 않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아는 거지. 여기서 그 값의 x좌표를 찾아달라고 하면 분모 분자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눠주고,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에 x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했어. 알았지?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의 x 값이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3이 될 때네. 오케이? 그때를 찾아주면 이쪽 부분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참고로 이 1에서의 함수값도 좀 미리 조사를 해 놓을까? 1에서의 함수값을 갖다 조사를 해 놓으면 2분의 9분의 3이 나오나? 2분의 9분의 3이니까 9분의 6? 즉 여기서의 y좌표가 3분의 2고 여기서의 y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따위를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로그 함수를 로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랑 1에서 그 값을 갖는 거니까,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2랑 1에서 뭐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각각 변곡점의 그 좌표들이 될 거야. 알았지? 자, 이제 여기서 뺀다. 누구를 뺀다? 직선을 갖다 빼달라고 했으니까, 직선은 기본적으로 길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직선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음수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되는지를 살짝 결정해 달라는 얘기지. 알았지? 가족권을 읽고 생각을 한 결과가 이거야. 가족권을 읽고 좌변을 합성함수로 해석을 하자, 우변은 로그 함수랑 직선 함수의 차함수로 해석을 하자.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 뭔가 마이너스 3이랑 3을 넣어보고 싶지? 이게 넣어보고 싶은데 fx의 치역이 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잖아. 정의역이 되는데, 이 겉함수가 음수를 넣으면 음수가 나오고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나오는 구조지. 오케이? 겉함수가 그렇게 생겼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좌변에 마이너스 3 넣은 거랑 좌변에 3 넣은 거의 곱이 음수라는 소리야. 이해되지? 천천히 이해해봐. 알았지?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우변에다가도 마이너스 3을 넣은 다음에 3을 넣으면 부호가 반대여야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우변함수, 이 차함수에 x자리에 마3 넣은 거랑 3 넣은 거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이 로그 함수를 기준으로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지점이 있을 거고 x좌표가 3인 지점이 있을 거야. 오케이? 참고로 3인 지점이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서 있겠지. 3인 지점이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서 있을 건데, 직선함수가 여기랑 여기에서 이 사이에서 위아래 위치 관계를 바꿔줘야 돼. 이 로그 함수와 직선 함수가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위치 관계를 바꿔줘야 되니까, 직선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우변 함수의 부호가 반대가 돼. 알았지? 마찬가지로 직선 함수가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위아래 위치 변화가 바뀌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 알았지? 이게 내가 앞 조건까지 해석한 결과야. 자, 이제 뒤에 조건을 볼 건데 f'2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거 좌변을 미분해서 2를 넣었을 때 어차피 앞부분은 양수니까 양수라는 거 아는 거고, 좌변을 미분해서 2를 넣으면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우변을 미분해서 2를 넣었을 때도 무슨 수다? 양수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우변을 미분해서 2를 넣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2를 넣어볼까? 여기에다 2를 넣어보면 17분의 10이 나와. 알았지?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2를 넣으면 a잖아. 즉 17분의 10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a는 17분의 10보다 작다라고 수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x좌표가 2인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그 오른쪽 직선의 기울기가 더 작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 정답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 사실 이게 아무 직선이나 냈을 리는 없잖아. 알았지? 아무 직선이나 냈을 리는 없으니까 뭔가 변곡접선? 오케이? 뭔가 변곡접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에서의 변곡접선 아니면 1에서의 변곡접선인데 1에서의 변곡접선을 갖다 골라버리는 순간 이 직선을 갖다 고르는 순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니까 모순이야. 가파르니까 모순이고 마이너스 2에서의 변곡접선이 정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나도 그렇게 풀었어. 실제로 일단 그렇게 풀어놓고 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에서의 변곡접선일 수밖에 없는지를 좀 생각을 했거든. 오케이?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이래. 결과는 지금 이계동 함수를 갖는 fx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가조건을 두 번까지는 미분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두 번까지는 미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좌변과 우변에 변곡점이 되는 지점의 x좌표가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맞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좌변을 합성함수로 바라보면 그 겉함수가 변곡점을 갖는 지점이 x는 0이야. 오케이? 겉함수가 변곡점을 갖는 지점이 x가 0이라는 얘기는 속함수 fx가 0일 때 좌변함수가 변곡점을 갖는 거야. 오케이? fx가 0일 때 좌변함수가 변곡점을 가져야 돼. 오케이? fx가 0일 때라는 얘기 자체가 로그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 변곡점이어야 돼. 만나는 곳이 변곡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지점이 변곡점이거나 이 지점이 변곡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변곡접선 혹은 1에서의 변곡접선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근데 1에서의 변곡접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 되잖아. 왜냐면 f'2의 그 대소관계를 따져보면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변곡접선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이너스 2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즉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x 더하기 2, 이제 로그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되겠지. 로그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ln 2분의 9가 나올 거야.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주고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ln 2분의 9라고 써주면 되겠네. 오케이? 갖다 곱해주면 정답이고 계산을 해주면 1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알았지? 나도 이거를 빠르게 해석해낸 게 아니야. 빠르게 해석한 게 아니고 차분히 해석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29번 문제. 그래도 미적을 선택을 할 거면 29번도 맞아야 돼. 일단 AN을 갖다 나열을 할 건데 N에다가 1, 2, 3, 4, 1, 2, 3, 4를 갖다 넣으면서 나열을 해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일단 요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건을 보니까 앞에 4개의 곱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4니까 알파 베타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리고 정수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 되죠? 그 다음 이제 요식을 갖다 볼 건데 A4n 마이너스 2라는 건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수열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항을 바라보라는 건데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항은 그냥 계속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잖아. 계속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니까 이 수열은 상수 수열이야. 그냥 마이너스 베타라는 상수 수열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좌변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마이너스 베타의 첫 항이니까 B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항만 바라보라는 거니까 계속 알파가 나오거든. 알파라는 상수 수열이야. 알파라는 상수 수열이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알파에다가 b1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이 녀석이 6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래. 첫 번째 항이 양수면 얘도 양수잖아. 왜냐면 수렴한다라는 거에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럼 이제 이 녀석도 양수여야 양수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라는 소리는 베타가 음수라는 소리니까 가능한 베타는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베타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알파는 곱해서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또는 2가 나와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수가 있겠네. 마찬가지로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그때 알파는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2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왜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해서 요거밖에 안 돼. 알았지?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하고 이게 모순이면 그냥 틀렸다라고 하고 정답이 되면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뭐 우연히 첫 번째 정답을 찾긴 했어. 알았지? 나머지가 안 되는 건 너네가 해봐야 돼. 알았지? 일단 요 상황을 해볼게. 요 상황이 사실 정답 상황으로 걸려요. 정답 상황으로 걸리는데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여기에 집어 넣어 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b1이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보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b1r
B1R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얘네들을 연립할 거니까 나눠서 하겠지. 1번식을 2번식으로 갖다 나눠주면 1 더하기 R이 분자로 올라가고 R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요거를 계산할 때 R분의 1 더하기 1이잖아. R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R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R은 마이너스 3분의 2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R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한다면 여기 다시 집어넣어. 여기 다시 집어넣으면 B1은 5가 되겠네. 그리고 뭐 모든 조건 만족하잖아. 모든 조건 만족하면 정답이지 뭐. 알았지? B1이 오면은 B3은 공비 2번 먹인 거니까 9분의 20이야. 오케이? 이제 5랑 9분의 20을 곱하면 되니까 9분의 100이야. 그럼 이제 109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죠. 강아지 같네. 알았지? 109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30번 문제에서 내가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안 쓰고 계속 풀다가 계속 정답이 5가 나와. 알았지? 그렇게 풀면 계속 정답이 5가 나오거든.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풀다가 마지막에 이거를 다시 풀었던 그 기억이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풀었을 때 틀렸다는 거야. 알았지? 처음 풀었을 때 틀렸는데 아무튼 그래도 합성함수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았죠? 일단 그리고 그 내가 틀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그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 알았지? 내가 현역이었으면 문제 많이 풀었어요. 문제 많이 풀었으면 이런 실수 안 해요. 알았지? 일단 gx를 바라볼 때 합성함수로 바라볼 거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겉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갖다 씌우라고 했으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머릿속으로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놓고,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알았지?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축이 갖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이렇게 x축을 갖다 그려서 뭐 절대값을 갖다 씌워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속함수를 갖다 합성을 할 거야. 속함수를 갖다 합성을 할 건데 이게 나는 로지스틱 함수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거든. 근데 뭐 너네 입장에서 모를 수 있어. 모른다면 뭐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속함수를 갖다 그릴 때 x를 무한대로 갖다 쌓아보면 2에서의 좌극한이 나온다는 거 알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갖다 표시를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써보면 플러스 0이라는 거 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치역은 누가 봐도 0보다 크다니까 x축 밑에는 그려지지 않을 거야. 그려지지 않을 거고, 참고로 이거 그 계산해보면 0,1에서 점대칭이거든. 근데 몰라도 돼. 알았지? 몰라도 되고, 암튼 이렇게 생겼어. 알았지? 그 속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면 돼. 속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면 되고, 미리 조금 조사해 볼 곳이 있어. 이게 LN3이랑 마이너스 LN3이 좀 자주 등장, 두 번밖에 등장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등장하니까 내가 여기에 LN3에서의 함수값이랑 미분계수를 조사를 해 놓을게. 알았지? LN3에서의 함수값은 집어 넣어보면 2분의 3이 나올 거고, 미분계수는 8분의 3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LN3에서의 함수값은 이게 뭐 사실 나는 점대칭이라는 거 아니까 2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서의 미분계수도 뭐 8분의 3이 나올 건데 그거는 뭐 계산 차분히 밀면 되잖아. 알았지? 차분히 밀면 돼. 이제 넘어가서 자, 가족관 해석 갑니다. 지금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극값을 갖는데, 합성함수는 겉함수에 의해서 극값일 수 있고 속함수에 의해서 극값일 수가 있는데, 속함수는 지금 극값이 없어. 속함수는 극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겉함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극값인 거야. 오케이? 겉함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극값이고, x는 0을 속함수에 집어 넣어 보니까 y좌표가 1이지. 오케이? 그럼 이제 겉함수에 x좌표가 1인 지점에서, 겉함수는 x좌표가 1인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겉함수에 의한 극대 극소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알았지? 겉함수는 x는 1인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아래의 두 개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겉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케이스는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알았지? 일단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세 개가 쪼르륵 모순이지. 왜 짜르륵 모순이냐면 지형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지형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절대값 F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인데, 겉함수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절대값 F1은 0이잖아. 알았지? 짜르륵 모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다면 차분히 생각해도 됩니다. 알았죠? 정확하게만 맞추면 돼요. 겉함수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겉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겉함수가 이렇게 갖다 생겨버려야 이게 겉함수가 x는 1에서 극소를 가지면서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알았지? 겉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가 조건의 결론인 겁니다. 알았죠? 자, 이제 나조건 해석 들어갑니다. G'-ln3을 관찰해달라고 했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하면 G'-ln3은 속함수의 ln3에서의 기울기와 겉함수의 2분의 3에서의 기울기의 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속함수의 ln3에서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럼 이제 겉함수의 2분의 3에서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겉함수의 2분의 3에서의 기울기가 음수이려면 2분의 3 같은 곳이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는 거지. 오케이? 2분의 3 같은 곳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이런 데 있으면 겉함수의 2분의 3에서의 기울기도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갖다 곱하면 양수가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즉 2분의 3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되는 거냐면 요렇게 여기를 뭐 색칠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 이 파란색으로 내가 표시를 한 부분이 x좌표 2분의 3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제 넘어가서 그 g 프라임 마이너스 ln3이랑 8분의 3 g 마이너스 ln3을 갖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g 프라임 마이너스 ln3을 비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지. 이 방법은 그 속함수의 마이너스 ln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8분의 3이랑 앞에 절대값이 있고 8분의 3이랑 겉함수의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주면 되거든. 오케이? 근데 겉함수의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데 2분의 1이 있을 거니까 원래 얘가 f 프라임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f 프라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녀석이 8분의 3배에 G-ln3이라고 했으니까 G-ln3을 갖다 계산해주면 절대값 F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 풀면 어차피 8분의 3은 갖다 날아가는 거고, 지금 F 프라임 2분의 1이 그림상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즉 좌변은 F 프라임 2분의 1로 나오고, 우변은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인데 그림상 음수일 수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조건에 대한 해석은 끝났습니다. 알았지? 내가 fx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옮겨볼게. fx를 옮겨보면 fx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데가 2분의 1인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함수 값은 부호가 반대야. 알았지? 부호가 반대고 그 x좌표가 2분의 3인 곳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된다? 이쪽 부분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 그림으로 정확하게 옮기고 식을 잡은 다음에 계속 계산을 했더니 계속 4가 나왔다라는 거죠. 알았지? 왜냐면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못 보고. 알았지? 아무튼 내가 식으로 한번 옮겨볼게. 아직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으로 갖다 옮기면 이런 게 있지. 지금 f 프라임 2분의 1을 내가 k라고 하잖아. 그럼 f 2분의 1은 그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k야. 알았지? 이 말 자체가 fx에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나는 계산을 이렇게 하지. fx에서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빼.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kx로 시작을 하고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k여야 돼.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k여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지. 오케이? 이 녀석이 2분의 1에서 접하고 다른 곳에서 뚫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f'1이 0이다를 갖다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 녀석을 미분해서 1 넣으면 0이다를 갖다 써주면 이게 그냥 계산하자. 알았지? 자, 미분할게요. 미분해주면 f'x-k이고 우변에 미분해주면 2x-2분의 1 x-알파 더하기 x-2분의 1의 전체 제곱 되는 거지. 알았지? 여기 x자리에 1을 넣을 거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우변은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나? 알파를 갖다 구해주면 k 더하기 4분의 5가 되겠네. 알았지? 알파는 k 더하기 4분의 5니까 이쪽 부분이 x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갖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갖다 들어가는 거고, fx를 이렇게 옮겼어. fx를 이렇게 옮겼으면 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2분의 3이 이쪽 부분에 있다라는 조건을 안 옮겼잖아. 여기에 있다를 안 옮겼기 때문에 그 fx의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라고 옮길 수 있지? 작거나 같다라고 옮길 수 있거든? 이게 완벽하게 옮긴 건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해. 알았지? 그래서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거니까 양변에 2분의 3을 넣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 왜냐면 이게 날라가잖아. 알았지? 이게 날라가서 진짜 맞은 줄 알았는데. 아무튼 f 2분의 3 해주고 여기에다 2분의 3을 갖다 넣어주면 1의 제곱 그 다음 2분의 3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 오케이? 이렇게 되네. 근데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0 이하여야 되니까 k가 4분의 1 이상이다가 갖다 나와버려. k가 4분의 1 이상이다가 갖다 나온 상태로 지금 구하는 게 g0의 최소값이니까 f1의 절대값의 최소값이야. 알았지? 여기에 다시 x자리에 1을 넣어볼게. x자리에 1을 넣어보면 f1은 1을 넣어주니까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저기에다가 1을 넣어서 넘겨주면 이렇게 되나? 즉 마이너스 4분의 3k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돼. 알았지? 이쪽 부분이 빼기야. 오케이? 그래서 F1이 요게 되는 거고 G0이라는 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요거야. 알았지? 이 녀석의 최소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음수겠지. 오케이? 왜냐면 꺾인 점이 음수니까. 근데 K는 4분의 1 이상이니까 이쪽 부분만 보면서 K 자리에 4분의 1을 넣으니까 16분의 3에서 16
16분의 3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오잖아. 최소값이 4분의 1이어서 정답을 5라고 썼는데 틀렸어. 알았지? 뭐 아무튼 이거는 뭐 실제로 틀린 거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도 그 나를 좀 이렇게 본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조건을 쓰지 않았어. 알았지? 이 조건을 쓰지 않아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갖다 써주면 이게 속함수 지웠네? 속함수의 치역이 0부터 2까지잖아. 오케이? 0부터 2까지인 거고 0부터 2까지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건데 0부터 2까지 겉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알았지? 0부터 2까지 겉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우리 2라는 녀석 있잖아. 2라는 녀석이 이런 데 있으면 돼?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이런 데 있어 버리면 어 이 앞쪽 부분에서 꺾여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모순이 떠버려. 오케이? 모순이 떠버리는 거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를 갖다 써줘야 돼.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도 이것보다는 그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좀 더 센 조건이란 말이야. 알았지? 근데 뭐 그걸 잘 모르겠으면 둘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돼요. 알았지? 즉 우리가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쓸게. 갖다 써주니까 여기다 2를 넣어볼게. 2를 넣어주면 F2는 2를 갖다 넣어주니까 2 빼기 2분의 1 4분의 9인가요? 4분의 9에 2를 갖다 넣어주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K인가? 맞지? 오케이. 그 다음 여기다 2를 넣어주면 2분의 K인데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네. 오케이. 이게 2에서의 함수값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알았죠? 요 녀석을 계산해 주니까 16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K 더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7K? 오케이?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요거를 갖다 써주면 4분의 7K가 이상이다. 16분의 27 이상이다가 되고 4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7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네. 즉 K가 28분의 27 이상이다가 나와. 알았지? 아까는 K가 4분의 1 이상이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요게 더 센 조건이라는 거 아는 거지. 오케이? K가 28분의 27 이상인 거고 뭐 아까랑 마찬가지야. 구해달라는 건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K 자리에 28분의 27을 넣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K 자리에 28분의 27을 넣어주면 어차피 그 마이너스 둘 다 불칙해. 4분의 3에 28분의 27 더하기 16분의 1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112분의 81 더하기 16분의 1이라는 건 112분의 7이 되는 거지. 즉 112분의 88이고 8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14분의 11이 되겠네. 알았지? 14분의 11이니까 최소값은 25가 됩니다. 고생했어요. 미적 어려웠습니다.